진로 탐색 9는 이제 한국 문화, K-팝, 뭐 K-컬처 확장력에 대해서 왜 한국 문화가 확장력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연구가 거의 안 돼 있는데 이 연구가 거의 안 돼 있는 이게 연구가 이 문화가 K-컬처라고 그러죠. K-컬처, K-팝 그러다가 이제 늘어난 거죠. 왜 이게 확장이 되고 있느냐? 이제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는 건 현실이야. 그죠? 이건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는 상황. 현실이죠, 현실. 현실이 돼버린 건데. 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야, 니네들 잘났대 라고 말하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야. 우리만, 왜 우리한테 그러지? 왜 우리 뭐 박수를 치지? 이런 거죠. 그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닫혀 있는 도전은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확장력에 관한 이론을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일시적인 현상이 끝일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될 게 거의 확실해요. 이거 내가 뭐 한국 사회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될 건 확실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선도 문화를 하는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치? 찾는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그 한국 문화의 한국 문화계에서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나, 그러나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 디즈니가 한국 작품 공감 확장성 높아 글로벌 인기. 이게 뭐냐면 월트 디즈니가 지난 9월 달에 한국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 통하는 글로벌 컨텐츠라고 평가를 하고 한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컨텐츠라면 이거 되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 아시아와 글로벌 관객도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작품은 지역 모두 훌륭한 컨텐츠다. 이건 아는 거죠. 그죠? 이건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를 알아야지 돈이 되겠죠. 큰 돈이죠. 한국 콘텐츠 확장성. 여기서 내가 썼어요. 이건 뭐냐면 트래블러 TD. 여행하는 게 트래블이죠. 그 특정 콘텐츠가 한국과를 넘어 여러 곳에서 사람과 그러니까 이 세계 경영을 해본 사람들이죠. 세계 경영을 해본 사람. 현재 한국 콘텐츠가 일본 콘텐츠보다 더 크다. 거의 사실이죠. 일본 만화 영화 좋죠. 근데 매니아죠. 우리는 대중적이고 그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요. 이걸 알아내는 게 뭐 어마어마한 산업이고 그냥 산업의 정도를 넘어서서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넷플릭스보다 뒤늦게 진출했죠. 그 디즈니의 콘텐츠 담당 임원들이. 그렇지만 글로벌 콘텐츠라고 평가를 하며 한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콘텐츠라면 아시아와 글로벌 관객도 공감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확장성에 대해서 세계적인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건 아니에요. 일시적일 리가 없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근데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중동에서 드라마를 보고 두바이 아부다비에서 신사와 아가씨를 보다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들여다봤더니 한국 사람인데 이미 드라마의 첫 장면에 두 눈이 휘둥그레져졌다. 드라마는 어린 시절 인물을 방구차라 불리며 하얀 연기를 뿜어내던 소독차를 쫓아 뛰는 아이들이 나오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가 가득히 때문이다. 이게
우리는 야, 이 옛날 이 못 살던 시절 이랬잖아요. 그죠? 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이게 난 분석하고 싶은 마음이 왜냐면 이론을 찾아야 되니까 다시 보세요. 외워보세요. 뭐가 있으면 돼요? 다시 메뉴로 올라갈게요. 뭐가 있으면 돼? 한국이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 어? 이게 우리의 과업이라고. 한국의 과업이기도 하지만 개개인들의 뭐예요? 진로 탐색. 진로 탐색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과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봐야 되는 거. 보세요. 아까 모로코 출신 무슬림 친구. 모로코 후진국이죠. 아주 선진국은 아니죠. 후진국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이 무슬림이니까 아부다비에서 자기 나라처럼 살겠죠. 그런데 아부다비에 뭐 여기 보면 한국 식품이 잔뜩 있죠. 가득. 외국 식자재, 대형마트 외국 식자재 코너에는 한국 식품이 빨갛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사진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어린 시절 요거 요 모습 있죠? 요 모습이 뭐예요? 아까 좀 전에 내가 슬쩍 뭐 괜히 모로코 얘기했지만 항구였대요. 근대화, 그지? 를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절에 응? 모습이에요. 아유, 화학약품이잖아. 저거 지금 누가 쫓아다냐고. 그러니까 우주조사 같으면 안 하겠죠? 근데 이때는 왜 했어요? 이 화공약품이어도, 어? 몸에 어, 해로울지 또 모를 화공약품이어도, 그죠? 화공약품이어도 뭐 했어요? 소독이라는 위생의 관점에서 보면, 음, 오랜 기간에 걸친 흡입으로 인한 후유증보다, 어? 공중보건, 저걸 하면 되게 찌면 목이, 그지? 해충을 방면하는 공중보건의 확대에 의한 혜택이, 이게 근대적인 거죠. 후유증이 뭐야, 이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오래되면 후유증 2라고, 이건 이제 팔근대죠? 되죠? 어? 어, 생태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네, 그죠? 이런 건 지금 얘기죠. 이건 뭐예요? 근대적인 문명의 도입으로 인하여, 어? 전근대적인, 어? 야만성을 극적으로 벗어나고 게 되었기 때문에 되었다는 거죠. 그죠? 확대된 혜택이 훨씬 더 크고 컸기 때문이다. 응? 그러니까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절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거야. 응? 이게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 야, 나 어릴 때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그랬지만 어? 모로코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모로코 출신이 정근대 사회 출신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다시 말하면 뒤집어 요거 조금 더 나갈게요. 한국 문화, 길, 신성화 가신 이러한 면이
그렇고, 근데, 어, 아니, 어? 어, 중 하나는 한국 문화의 포용력.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할근대적 문화의 포용의 능력. 즉, 정근대적이거나 근대적인 말을 포함하면서 포괄할 수 있는 음, 음, 역량의 역량이 아주 크다. 바로 지금 말한 그 장면이 생각보다 우연히 이렇게 이걸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장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전근대 시대 출신인지 어, 그 전근대 상황을 경험했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그지? 그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전근대라서 미안하다고 그런 이유가 모로코도 그런 게 봤을 게 우리도 지금 있지만 그 사람들 경험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국문화의 포용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비단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나는 길을 걷다가 쇼핑을 하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사람들을 만난다. 그죠? 그게 포용력이 크다는 거죠. 그들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한국 드라마에 대해 말하고 싶어 안달이다. 한국 연예계 소식도 파악해서 변빈과 손예진의 결혼 소식도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유명해진 건 단군 이래 처음이지 않을까. 맞아요. 우리 기회인 건데 외국 2억 멀리 떨어진 이 땅에서 전혀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왜 이리 열심히 보는지 이유가 궁금하던 찰나, 유해의 영자신문, 디코딩, 여기 보세요, 디코딩. 코드를 해독하다죠. 어? 코드를 해독하기. 그런 뜻이잖아요. K 드라마의 코드를 해독하기예요. Why the world in love with them? 왜 좋아하는가? 그 사람들 다 궁금한 거예요. 왜 갑자기 한국이 누군데? 그렇게 된 거죠.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아봤다. 첫째, 한국 관객을 극도로 몰입시키는 한국식 로맨스와 인간관계를 재밌게 해면서 다양한 공감. 여기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다양한 공감 요소. 4월, 어? 4월. 그 다음에 폭넓은 장르와 높아진 퀄리티로 지나면서, 여기 높아진 퀄리티? 영상미죠. 탈근대적 영상미. 특히 그 이분에 주목하였는데, 답습하던 신데렐라 스토리 벗어나. 답습하던 신데렐라 스토리, 근대적인, 그죠? 이게 뭐예요? 근대적인. 응? 근대, 서구, 서구, 근대 문화의 어, 낭만적 사랑이 배경이 되었던 뭐예요? 남전요비 가sam의 바탕을 둔. 어? 이게 보통 영화였단 말이죠. 그죠? 이게 보통이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벗어나 여성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표현하기. 여성을 자유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밝은 데서 자인식, 즉 서구 남성, 어? 백인 중심적인 의 백인 중심주의의
근대 문명의 허구를 오류, 자기 모순을 하고, 예? 자유와 평등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고 여기는, 여기에서는 여성이, 응? 남성과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응? 어, 그러니까 그 탈근대적 음, 그 인식을 반영하는 방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근대적인 게 아니라 한국은 자연스럽게 그 서구 근대 문명은 아니니까 우리는 그치? 서구 남성 백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벗어나니까 이렇게 해서도 우리는 갈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비현실을 절묘하게 넘나드는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현실은 아직 뭐예요? 현실은 아직도 그 세력을 발휘하는 근대적인 아부장 제도가 지배하는 현실, 그죠? 그게 지배한단 말이죠, 아직도. 그런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정도 아니고 뭐가 있냐면 가부장 제도뿐만 아니라, 어,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이 등으로, 어, 단존하여 있는 전근대적인, 그지? 전근대적인, 어? 가족인데 패밀리. 근데 이때 패밀리는 뭐예요? 가문이죠, 가문. 가문의 사고방식도 아주 남아있는, 또 반영하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대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도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부장 제도를 거기서 현실을 그걸 버리지 않으니까.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시어머니 꼭 나오죠. 그 뭐냐면 그 전근대적인 이것도 모로코에도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이 그대로 있지만 그렇지만 여성의 자주 독립적인 어, 어, 미래상을 추구하려는 그지? 이게 이제 판타지죠. 한편으로는 예술적 판타지를 통하여 이게 이제 판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비현실이 되는 거. 드라마에 그게 들으니까 대리만족이 되는 거죠. 그죠? 제목 난 이 신사숙녀 안 봤는데 안 봤더라도 제목이 제목 뭐 금방 알 수 있죠. 제목이 뭐라 써 있어요? 아까 제목 그거 신사와 아가씨죠. 영 레이디 앤 젠틀맨. 신사와 아가씨 영 레이디 앤 젠틀맨. 젠틀맨은 가부장 사회의 핵심 인물이죠. 그치? 가부장 사회의 핵심 권력, 층, 우리 명칭이죠. 근데 이 가부장 사회의 핵심 권력층의 명칭인데 이 신사가, 그죠? 신사가 아가씨,
아가씨는 누구예요? 영레디. 이거는 전근대적이거나 근대적인 현실 상황에 억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근대적이고 이거인 아주 독립적인 어, 태도로 인하여 확실하게 매력을 발산하는. 그지? 그래서 결국은 가부장사회 사람이 이 여자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죠? 이런 그 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사 아가씨, 아가라 말하는 아가씨, 이거 아가씨 잘못 쓰일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틀이 그렇을 거라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경제 침체가 보겠다는 그러지만, 부조직의 역할을 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결국은 됐을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마음의 도피처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위장 한류 매장까지 있는 거죠. 위장 한류 매장까지 있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라에 만난 나의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에 흐르는 정서가 서구의 것보다 깊이 공감된다는 이야기. 가 조금 전에 내가 했던 얘기죠. 서구는 자기식의 서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근대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그것을 극복 성향으로서의 밝은데을 강조하는. 포괄하지 않죠, 우리처럼. 그러니까 포괄하지 않으니까 어, 이게 이제 요게 누구랑 비슷하냐면 이런 것들이 네, 서구의 것들 또는 음, 일본의 것. 일본도 그런 경향이 높아요. 일본의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서구의 것들과 일본의 것들이 포월에 있어서 우리보다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그럼 거기 이제 설명을 좀 해보면 인도나 튀르키예 사람들은 우리만큼이나 끈끈한 가족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끈끈한 가족애 이게 뭐야? 끈끈한이라는 단어가 왜 썼어요? 끈끈한 가족애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있죠 이게 끈끈한이라고 단어를 썼지만 왜 끈끈하게 썼냐면 끈끈한 전근대적인 중세기까지는 왜냐하면 가문 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설마 그래? 그렇죠?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오빠와 여동생 이런 거 있어요. 홍도야 가지 마라. 오빠가 있다. 홍도야 오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응? 홍도야 오지 마라. 오빠가 있다. 라는 가요의 내용이 홍도라는 여동생의 연애에서 네. 오빠라는 가족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처럼 패밀리인데 어, 근대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가문이라는 개념이 패밀리는 내용을 포함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죠? 상관이 아주 100%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닐 때 등록금을 부모님이 대주는 사람이 많죠? 왜 대주냐고? 성인인데. 근데
터키 사람들, 옛날에 터키라 하던 사람들이죠. 그 한국 드라마에 보이는 가족 간의 갈등과 이를 풀어내는 방식이 그들 삶과 비슷하고, 타국에 살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때 고향이라는 게, 타국에 살면 고향을 때 이 고향은 단순히 근대 국가로서의 뿐만 아니라, 어? 근대적이고 근대적이기까지 한 어, 본능적인 동물 본능의 기저 본능을 자극하는. 이거 얼마나 포괄적이에요, 그지? 동물의 기저 본능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포괄 능력이 있다고. 어? 이게 한국의 어, 드라마라든가 문화의 특징이에요. 어, 그래서 이만큼 막 자기가 이렇게 신나게 살고 있다. 화장품도 그렇고 위장 한류 매장도 들어섰고, 그죠? 옛날에는 중국인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어, 한국이 누군지도 몰랐었거든요. 사실은 나도 그랬었어요. 1980, 10년 전이 아니라 난 80년대에 갔었을 때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한국이 있는데 중국인, 일본인 아는데 한국인은 한국을 모르더라고요, 아예 자체를. 했었어요. 음. 세상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유명해진 건 당군일이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기사처럼 한국인들조차 한국 문화의 확장력에 감탄하는 거는 왜 한국 문화조차 한국인이 감탄하냐고. 그건 뭐예요? 그 이론을 원인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사에서 근데 벌써 알 수 있는 거는 전근대, 근대와 탈근대의 비비반 같은 문화의 혼재 상황이, 그죠? 포월 상황이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걸 봤죠. 만들고 깨부수고 혼합하는 도전 정신. 이게 이제 포월이죠. 혼재, 케이스타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라는 얘기를 누가 말했냐면, 피오나 베라는 사람이 이분인데, 이분인데, 어, 출간을, 템즈 앤 허드슨 출판사가, 한국문화, 현대 한국문화를 집중한 책을, 어? 썼는데, 그 책에, 세계적인 최고의 아트 출판사인, 영국의 템즈 앤 허드슨이 최초, 70여 년 최초로 한국문화를 다룬 책, Make a Break Remix. 여기 리믹스 떠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폴의 이론은 아니어도 짐작은 다 하는 거예요. Make, Break, Remix, 네, Remix, The Rise of K-Style을 출간했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이, 피어나의 배지영인데, 예, 홍보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K-팝이나 K-패션을 잘 보여주는 사진집을 해달라 그랬는데, 거꾸로 K-컬처를 단순히 이미지로만 쓰지 말고, 왜 그랬는지,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유를 알아보자. 라고 얘기해서 거꾸로, 그렇게 하기로 자기가 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 이제 그 책의 모습이죠. 이게 Make, Break, Remix. 그래서, 어, 리아킴 안무가 이때는 안 유명했는데 이제 지금은 다 이런 사람 조금 유명해졌죠. 황소윤 요새는 좀 유명해졌는데 이런 식으로 젊은 아티스트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관에 찍고 유명한 사람 말고 젊은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것으로 컨셉을 잡았는데 그거는 런던 출판사가
뭐 한 3년 정도 지나야 이 리서치 1년, 글쓰기 1년, 제작 1년 이런 식으로 3년 정도 지나야 알려지니까 구글 검색해서 알려진 유명한 열차 말고 대단한 시스템이 만든 아이돌 스타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있는 서브컬처 아티스트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 질문 40%, 개인 질문 60%였는데 공통 질문은 당신의 스타일에 영향을 준 대상, 서울에 산다는 게 지금 K 스타일이 지금 이런 뭐라거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면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K 스타일을 정의하거나 범주화하는 그런 일원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냥 보여주는 네, 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책을 지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론이 뭐냐면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 있더라 태도가 그게 뭐냐면 유교의 가치에 기반해 유교 전근대적이죠 샤머니즘 영역 전근대적이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거를 즐긴다는 거죠 그리고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에서 치열하게 근대화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강한 적응력과 실험적 사고 강한 적응력과 실험적 사고는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탈근되죠. 지금의 케이스타이 이런 궁극적으로 이런 젊은이들의 태도를 통해 태동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메이크 브레이크 리믹스라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결론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과 신식, 서양과 동양, 럭셔리 문화, 스트리트 문화의 혼합과 대조다 이거죠. 다 섞여 있다는 거죠. 포월, 포함. 그래서 모든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그 이유가 왜 우리가 모든 문화를 편견 없이 하냐? 우리 자체가 중세, 그죠? 유교, 그 샤머니즘, 근대, 그다음에 탈근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섞여 있어서 어떤 게 오든지 우리는 샤머니즘도 별로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경쟁하고 살아가는 경쟁 사회도 열심히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탈근대 사회를 안 받아들이냐? 그 제일 좋다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멋진 것을 골라 어, 나만의 것을 그러니까 멋지다는 것도 나만의죠. 그거를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치? 그런 태도가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몬 젊은이들이 이런 상황 속,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울하고 불안해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 자신의 그 회복력, 리질리언스의 문제일 뿐이지 그거를 극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대담함과 용감한 도전 정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거는 누구나한테나 다 있는 게 아니라 한국 특유의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래서 대중음악, 감성 드라마 등 이미 인기 있는 카테고리에 한국 예술을 가미해 친숙한 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한류. 이게 뭐냐면 친숙한 것은 근대적인 거죠. 정근대적이고 근대적인 것에 그죠? 새로운 것, 탈근대적으로 바꾸는. 그게 이제 그래서 글로벌한 매력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그거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문학 확장량의 원천은 시대적 혼재를 유도하는 그죠? 탈근대적 포월의 힘이지만 탈근대적 포월의 힘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또한 자신의 동양 문화를 바탕으로 서양 문화를 포월하는 능력에서도 나온다고요. 여기서 일본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이게 이 조상 원리가 조상 5천 년 역사를 우리가 좀 좋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런 5천 년 역사 동양 문화를 바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조상님들 덕분이죠. 일본은 이거를 좀 어, 벗어나기가 쉬운 우리보다 그게 우리가 좋은 점이 아닐까 연구를 계속 누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에 관한 글이었는데 애프터 양이요. 파친코
것도 만든 분인데, 그 사람이 이 파친코나 애프터 양을 쓰는 대개적인 감독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오즈 야스지로, 일본 감독인데, 이거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이게 메뉴에 써 있는데 이거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공부를 해야지만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전, 그런데 5월에, 5월, 의 전략을 채택하지 해야 하는 밝은 대 시대의 예술가는, 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오지아스 지로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길게 설명하는데 여기 중간 뒤에 설명이 좀 가볍게 나왔죠. 왜냐하면 포어를 위해서는 어? 자신이 나를 알 수 있을 밝은데 현재뿐만 아니라 근대와 근근대의 어, 어, 생각과 행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내 생각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분출하고 표현하는 행위만으로는 예술 의미 있고 누구한테 대중들에게 의미 있고 흥미와 재미를 주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죠. 왜냐하면 그치?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즉, 현근대적이거나 근대적이거나 탈근대적인 세계관이 혼재되어 있는 어, 어, 독자 대중, 관객 대중, 여기 영화니까 관객이죠. 관객 대중에게 어, 호응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혼재 상황을 포괄되어 있는 세계관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오지 야스시로는 가족, 한 영화로 칸에서 상에 수상한 감독인 오즈 야스시로는 의 핵심 주제는 현근대적이거나 근대적인 가족 형태를 넘어서서
기존의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구성원들이 기존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가족애를 느끼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내용이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칸넷에서 이렇게 상을 많이 받는 이유예요.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느냐? 이걸 듣고 나니까 이 애프터 양이, 파친코나 애프터 양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족 이야기라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이 감독인데 코코나다라는 이 감독이 한국계 미국인 감독 코코나다인데 본명이나 가족사가 드러나지 않고 일본 감독 오수에 야스시로와 다수의 감독 작업을 한 노다 코고라는 이름이 그래서 코고예요. 코고. 그것을 땄고 나다는 스페인어로 무라는 뜻의 나다예요. 무. 이거는 한 글자로 한 글자 오수 나스 중에 묘비에 적힌 글자도 무 하나인데 어, 그러니까 이 무는 동양사상이죠. 그래서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코나다는 오지아스 시로의 시간과 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영화학자이기도 하다. 이게 그러니까 그 파친코도 작년에 유명했는데 그 애프터 양은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하는 애프터 양은 나중에 보세요. 근데 양이 뭐냐면 그 양이라는 사람이 양 애프터는 후예요. 그러니까 양이 없어진 뒤에 그런 뜻이에요. 애프터 양. 그러니까 양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뒤에. 그러면 거꾸로 양이 가족이었는지 아닌지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미국인 한 가정에 입양된 중국계 소녀의 오빠 노릇을 하는 안드로이드예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미국인 가정, 이제 미국인 가정이 있어요. 부부가. 근데 그거를 소송하는 입양된 중국계 소녀가 있어요. 그 입양된 중국계 소녀, 가족이죠. 근데 오빠 노릇을 하는 안드로이드, 오빠 노릇을 위해서 하나 산 거예요, 로봇을. 어, 안드로이드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왜 설명한 지금 시대, 탈근대 시대의 가족이죠. 근대 가족이 아니죠. 요건 근대 가족이고, 요건 뭐냐면 확대된 근대 가족이죠. 그런데 안드로이드 양까지 있으니까 안드로이드는 뭐예요? 이거는 탈근대 가족의 이론이 될 가능성의 모색이죠. 세상에. 이게 어, 이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냐를 질문하는 거죠. 야스시로 감독의 주제를 이어가는 거죠. 훨씬 젊은 방식으로 이어가는 거죠. 안드로이드라는 거는. 야스시로 감독은 이 기계가 가족이 된 얘기는 안 나왔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가족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람만 나왔었는데 어느 날 양이 동작을 멈추자 아버지가 이제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또 살 수가 없으니까 고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양의 가족을 접속하는데 보세요. 이 양이 이렇게 돼 있죠. 이 갑자기 죽었어요. 동작을 멈춘 거예요. 요 오른쪽에 있는 양이 이거 첫 장면이 쇼킹한데 또 부인도 보세요. 부인도 흑인이죠. 백인 흑인. 그러니까 백인 남편 흑인 아내인 부부. 요것 자체도 기존의 그 근대 가족 백인 중심 백인 남성 중심주의의 가족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거기에 중국계 딸 입양된 중국계 딸이 옆에 있어요. 거기다가 그 딸이 정체성을 형성을 위해서 중국인으로 설정된 안드로이드가 양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와요. 근데 보세요.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가족같이 있는 사람이 양이고 사진을 양이 찍어주는데 로봇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딸이 양을 자기 오빠로 진짜로 여기니까
그러지 말고 자동으로 해라, 찍으라고. 이게 첫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돼서 나와요. 맨 처음에 이걸 왜 반복하지? 그러는데 반복해서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 번 충첩되죠. 가족이라는 내용이. 그래서 반복해서 나와요. 아, 음, 그래서 아시아인에도 자꾸 물어보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 어, 그래서 애프터 양 파친코 나라가 하는 소리가 가족은 일상적인 삶을 보여주지만, 그러니까 삶의 일상이죠. 우리 가족이라는 게 우리 삶의 일상이지만 가족은 미스터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족에는 제한이 없고 큰 상상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그 대중을 위해서 한 말이고 일반적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로 쓰면 음, 가족이라는 내가 이제 제도는 원시 시족 사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간 세계를 구성하는 핵심 기본 요소이고, 어? 현재 의 어, 국가, 아, 회사, 어? 그래서 공동체, 여기의, 어? 방향성이, 어, 흔들리는, 이제, 현, 할근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는, 어, 굉장히, 혼자 살지 않고, 그지? 혼자, 이 삶을 벗어나게 해줄, 해낼지도 모른다는,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어, 서구적인 남성 중심의 문제, 이 타당성을 확실해보는, 그지? 흑인 부위와 부정한 부부관계, 이병으로 병을 공부, 이미 어, 서구적 현대 가족의 이데올로기를 무효화하고 있으며, 그죠? 오주, 아까 그 감독 있죠? 오주 아까 이거 설명한 거, 오주 야스지로는 울가리지로의 가족 시리즈에서 드러나듯이, 응? 근대 가족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요소가 아주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저는 있다는 것을 음, 이러한 가족 관계가 애프터 양의 영화
우리가 잘, 그, 그러나, 어, 이 가족 이야기가 되는, 를 통하여 밝은되죠? 가족 제도의 전망을 우주 연수지로보다 더 확대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처럼 안드로이드 로봇이 가족 구성원이 되는데 적절한지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이게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음, 가족은 소우주 같다. 아주 수십 편 영화 전부 가족 얘기했다. 가족에는 퍼밀리어, 익숙한 데도 있지만 미스테리한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음, 아빠, 딸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둘이에요. 이 둘이 대화하면서 딸이 이제 오빠랑 양 오빠랑 둘이 얘기하면서 이 뭐 영어 대화 짐작이 되죠. 어떨 것 같아요? 영화가 당연히 애토 양이 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다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런 사람보다 더 사람 같고 가족보다 더 가족 다른 가족보다 더 가족 같고 짐작할 수 있듯이 양이 안드로이드이 다른 가족보다 더 어, 가족애가 가족애가 더 많고 다른 인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어, 느끼게 하기에 밝은 뇌적 정동의 가족에 관한 한 전범을 어, 한 전범을 보여줄 거다는 거죠. 이 완성적으로 그지? 한 전범을 성공적으로 제시해 보여준다고 어, 얘기할 것이다. 그런 짐작이 되죠? 그래서 영화 보면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진짜 그런가 보세요. 그게 진짜 그렇다면 야토양이 좋은 영화고 그렇지 않다면 안 좋은 영화고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어쨌든 한국계 미국인 애토양의 감독 코코나다 코코나다였죠. 코코나다의 상상력의 힘도 가족을 매개체로 근데 혼재 상황을 그지? 그걸 설명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아에 집착하지 않는 무화 개념의 익숙한 동양적 시선으로 해석해내. 응? 해석해내죠. 그러니까 동양적 사고 체계를 서구 근대의 바탕을 놓은 현재 시선으로 해석해내는 거죠. 그리고 설명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양 사상적인 게 이제 중요해요. 대안이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그 연상호 감독의 영화 인터뷰인데 중요한 단어. 물론 유명한 감독이죠. 지옥, 뭐 대지왕. 쭉 나중에 이걸 찾아보시면 되고 칸예도 갈라 그랬던 거죠. 부산행도, 음, 반도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상호 감독의 발언이에요. 이 감독이 왜 괜찮은가? 그걸 지금 이론 찾느라고 아이디어가 어딨냐? 때 군대에서 가면 할 일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잡생각을 하고 메모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돼지왕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기 없는 오따구 같은 아이였고 덕후 같은 아이고 돼지왕은 빈부격차가 심한 거에 관한 얘기죠. 중학생 때. 음,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다시 볼 텐데, 요즘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 사람은 자신이 사상적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 같은 게 늘 필요하다. 필요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대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는 순간, 그러니까 거대 이데올로기 근대죠, 그치? 근대 거대 인류가 무너져서 중세 이데올로기가 난립하는데 이럴 때가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이 바로 그런 혼란스러운 시절이고 이때 맹목적으로 뭔가를 신봉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게 그게 이제 집단 관계고 거기에 이제 그런 이 두려움 같은 것 이게 이제 탈근대적 정동이죠. 정의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연서 감독이 뛰어난 영화 감독이 되는 이유는 이런 이론이 뒤에 있어서 그래요. 근대 이데올로기가 뭐야? 거대한 근대적인 이데올로기. 그치? 이게 부서져 버렸다는 거죠. 지금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신에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난경, 난처한 경지에 모두 처하게 되고 이를 이러한 혼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방식의 하나로 영화가 중요한 예술 장르가 되어 있다. 이게 현재 영화가 중요한 예술 장르인 이유예요. 응? 이 혼란스러운 거를 어, 해결해 달라. 해결을 못하더라도 어떻게 됐는지, 그지? 그런 거를 좀 찾아보자. 그런 얘기를 할 때, 영화가 굉장히 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그렇지만 잘 모르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뭔가를 신봉하는 순간, 요게 이제 연상호 감독의 장르예요. 요게 요거. 요게 일하는 연상호 감독의 거의 관심사. 요게 그거예요. 여자 감독들이 전부 다 찍는 영화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그러니까 두렵겠죠. 그죠? 그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시대 갖고 있는 타겟의 정동 중에 대표적인 정동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동을 보여주는 게 집단 관계 이런 것들, 관계 이런 것들이 여성 감독의 핵심 사전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 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등장인물을 보면 좋은 언어로 존재한다는 게 무슨 어떤 의미일까? 복합적인 문제이다. 누군가가 좋은 사람인데 누군가 나쁜 사람들이 게 지금 사회의 문제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걸 입체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누구도 어느 누구도 좋은 사람일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시대 전환의 현실이죠. 왜 그러냐면 누구는 근대적이고 누구는 탈근대적이라면 그지? 음. 선근대적이거나 근대적이거나 탈근대적인 세계관이 개인의 내면에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혼재되어 있다면 음, 선근대적으로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근대적으로 좋은 사람이지만 탈근대적으로 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여성을 의사에 무관하게, 응? 여성의 결혼이 결정되는, 결혼이 결정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응? 그리하여, 그때가 어디냐면, 진짜 있어요. 그리하여, 이 동기가 뭐냐면, 솔직한 얘기인데, 이 글자도 써 있어요. 보세요. 여기 한자도 있잖아. 대여섯 살 이하의 아이예요. 대여섯 살, 대여섯 살 이하의, 이하의 여성 기생을, 어, 아주 나이든 노인이 퇴출을 위하여 합법으로 드린 사례를 구례 구례의 외질마을에 가서 보면, 음, 그 건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막장의 상황에 있는 소녀를, 나이든 아주 나이든 노인이 돈으로 사서 입금한다는, 자기는 떡으로 만들기 위하여,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있다니까. 유출한다면 그 노인은 자신이 좋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이 생각했지. 사람이라고 여기겠지만, 했지만, 응? 근대적인 자아의식을 나중에라도 갖게 되는 그 소녀에게는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이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때리거나, 뭐, 그래서 이렇게 나쁜 사람이 그러니까 단순한 나쁜 행위에 의한 나쁜 결과. 음, 사람과 달리, 윤성호 감독의 영화는 다 스스로는 좋은 사람이지만, 다른 이에게 공포감을 줄 정도로 어,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강철
예를 들어, 부산행 영화, 부산행의 좀비는 약속이 나쁜 사람이라고 쉽게 부정지어버릴 수 있고, 버릴 수 없는 어, 유령이며, 이는 서구 전통의 좀비와 다른 한국 영화의 좀비 장르를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좀비가 좀 다르죠. 여자 감독이었던 한 공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문화의 확장력의 바탕에는 아직 제대로 시스템이 잡혀 있지 않은 게 탈근대적 인식이죠. 그걸 갖다가 예술적인 노력을 통해서 승화시키는 데 성공한 결과물이에요. 놀랍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지옥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집단 관계를 다룬다. 그래서 이 그 연사 감독의 인터뷰 다음과 같은 사상은 환상처럼 보이는 영화지만 그 환상이 아니에요, 그 영화는. 근데 거대 서사가 붕괴해 있는 지옥 같은 현실에 관한 사실적인 묘사예요. 사실의 사실. 이게 복합적이란 말이죠. 좋은 어른을 존재한다는 건 복합적인 문제인 거죠. 누군가에는 좋은 사람인데 누군가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게 지금 사회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언제가 조건이 나쁜 게 아니라 사회 문제인 거죠. 그걸 입체적으로 바라보려고 한 게, 어,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처럼 관심 없는 얘기가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상황은 팔근대 시대가 도래하여 있는데 아직도 근대 이데올로기 이념이 작동하는 현실 속에서 개인이 어른이 어쩔 수 없는 난경에 처져 있고 앞도 갈 수 없고 뒤도 갈 수 없고 그죠? 그 묘사예요. 이건 약간 부정적으로 읽었는데 긍정적으로 아주 밝게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어요. 그게 막 여자아이들의 노래인데 여자아이들의 이그 섹시 아이콘을 편견을 깨는 누드라는 어? 근데 이게 넷플릭스 외설적인 묘사하는 넷플릭스 영화가 있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 3분짜리 여자아이들의 글이 더 좋다 그런 글이에요. 어? 여자아이들의 어, 어, 마릴린 먼로 같죠? 마릴린 먼로 오마주한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 영화 블론드가인데 여자아이들의 누드는 그 누드의 이미지를 전복한다는 거예요. 사근대적이에요. 이게 몇 살 안 되는 아주 젊은 어린 아이들, 어린 여자 아이돌들인데도 놀라웠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누드를 발가벗겨 준 예술적 이미지가 아닌 그게 꾸미지 않은 본 모습이 누드 아니냐 이게 그대로 자신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업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좀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응? 이 소녀들을 보세요. 가사 속에서 누드는 단순히 화장을 지은 얼굴이나 옷을 걸치지 않은 몸이 아니라 아리따운 나를 입은 모습을 묘사한 거죠. 왜 누드를 생각하느냐? 생각하는 네가 문제라는 거지. Why you think about nude? 네가 야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당신의 시선은 무례하다. 그치? Cause your views so rude. 야한 작품을 기재한다면 그딴 건 없다는 거야.
변태는 너야 라고 외설적인 시선을 꾸짖는 거죠. 똥개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죠. 근데 마릴린 monroe가 그때는 어때? 시대적으로. 근데, 그지? 여성을 갖다가 우습게 여길 때. 마릴린 monroe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마릴린 monroe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금발의 미녀, 백치미, 섹스 심벌. 이랬다는 거예요. 그 겉모습에 비친 시대의 편견이 시대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대중의 비친, 마릴린 monroe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를 보고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한 면들이 있을 것 같았다는 거죠. 아주 더 근대적으로 우리를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을 깨고 진짜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마음을 담아 오마주했다고 콘셉트로 설명했다. 내가 설명을 더 붙일 필요도 없이 정확하게 알고 있죠? 공부를 보통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뭐 오마주했죠. 똑같죠. 네, 이것도요. 그죠? 신사의 금발을 좋아할 원더가 연기한 쇼걸 로엘라인은 이렇게 그래서 가세모는 말투는 멍청한 듯 몸매는 섹시엑시요 라고 백치민으로 자신을 소개하지만 다이아 박힌 티아라 하나에 내가 폭이나 웃게 라며 로렐라의 캐릭터를 비틀어요. 멀러는 고전 율리시즈나 휘트만의 시들을 즐겨 읽었다고 해요. 누드는 철학에 미친 독서광의 과사, 그다음에 히트만의 폴립을 지는 장면 등을 기점으로 다루는 거죠. 7년 만에 외출을 오마주한 거 닦아 봤죠. 그러니까 전소연 리더죠. 영화 룸런드는 외부를 그러니까 영화 블론드는 넷플릭스의 영화예요. 루머나 외적인 것에 다뤘다. 우리는 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면모를 다루려고 했다. 먼너를 소재로 한 블론드.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넷플릭스 영화는 전기인 척하며 폭력적인 강간 판타지에 청년들 볼 수 있는 시청 불가등급을 받은 정도로 그런 어, 근대적인 강간 판타지를 만들었는데 그 넷플릭스보다 이게 블론드죠. 내용은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 팬들은 백인 남성이 블론드를 만드는 동안 20대 한국 여성 전소연이 작품을 만들었다. 넷플릭스가 망친 메릴린 먼로보다 전소연이 만든 3분의 서사가 더 멀러답다. 시대와 세대를 넘어선 이와 공감이다. 맞는 소리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영화가 블론드가 남성 중심주의적 근대 세계관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근데 국내 그룹 여자 아이돌의 이 신공두두라는 3분의 서사는 근대 세계관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이라는 타자를 탈근대적 시선으로 새롭게 응시하는 작품인 거죠. 한국 넷플릭스 세계적인 넷플릭스 OTT인데 한국에 못 이겨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소수 집단의 근대화였던 거죠, 르네상스는. 근데 그게 이 근대도 그랬었어요. 프랑스 혁명에서 근대 국가 등 다수의 공동체의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는 첨부 약점이 있었어요. 무슨 약점이냐면 첨부 인권설, 하늘이 그 인권을 그 인간의 권리를 주었다. 그런 한자 말인데 한자를 바꿔오면 딱 나와요. 하늘이 인간의 권리를 주었다는 하늘이 인간에게 권리를 부여했다 주었다니 헐 이거예요. 즉 여기서 하늘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왕이 하늘을 대표했었는데 어? 그러한 전근대 중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이 존재의 권리를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이게 뭐야? 이론이며 근대의 핵심 사상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살고 있는 근대라는 사회의 핵심 사상이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 근대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상인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 치명적 이 근대 이데올로기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범주가 권리를 부여한 인간의 범주가 백인 남성 양성애자에 국한됐거든요. 이건 잘못한 거죠. 그죠? 이걸 보시는 게 탈근대적이에요. 그래서 탈근대적 세계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배제된 소수가 아닌, 그지? 소수 집단이었던 타자의 권리의 회복 운동이거든요. 그걸 지금 여자 아이들, 소녀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같은 청년 그룹의 인식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타자에 속하는 여성, 유색인종, 동물, 자연, 소수영에 대한 권리회복 운동 이런 것들이 한국이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됐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큰 변화냐면 더는 사랑, 근대적 사랑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걸그룹들이 사랑 노래를 거부하고, 어? 한국 영화계에서는 멜로 안 하죠. 멜로 거의 드물어요. 그죠? 멜로가 거의 드물어서 일본 영화가 차라리 이게 그 누드 영화죠. 누드 노래 제목이죠. 야한 작품을 기대하셨다면 Oh I'm sorry 그딴 건 없어요. 환불은 졌죠. 어, 이 변태는 너야 했던 거 그런 얘기들. 이 여자 아이들 그룹 그게 그 정도만 아니라 더 이상 여자 아이돌 그룹은 이성애를 노래하지 않는다. 어? 과거에는 여자 아이들 그룹의 핵심적인 뭐냐 사랑이라고 분석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청소년에게 생머리를 흔들며 나를 믿어주기 바래 함께 있어. 나는 소년임을 강조하는 SES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해달라는 핑클 다들 그랬었다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우리가 이제 그게 아주 없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예요. 드라마도 그랬단 말이죠. 옛날에는 과거 드라마의 특징은 어쨌든 간에 뭐 어디서 연애하든 연애하기고 결론은 지금은 조금만 러브라인이 깔려도 시청자들은 즐겁하는 거죠. 잘 만들어진 드라마는 러브라인이 없어도 재밌는 것이라는 말이 공식이 되고 있는 거죠.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이제 그래서 약점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 서양보다 더하죠. 한국에서는 서양에서는 좀 난데 어, 탕웨이하고 그 박해일의 러브라인이 밑에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한국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서양보다 한국에서, 서양에서 상 받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전지현, 손혜진, 이런 배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다 지금은 그 예능으로 나오죠. 요새 손혜진 예능으로 나오고, 전지현이도 광고에 나오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그게 그래서 이 박찬원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 관한 국내 호응이 엇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 내 생각에는 한국 문화의 탈근대적 선진성에서 우리가 더 나아요. 놀라운 선언이 내가 놀라운 선언이죠. 한국 문화가 더 선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낭만적 사랑이라는 근대 이데올로기의 확장력이 크게 축소되어 있지 않은 게 서구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직도 파급력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청년 그 20대 그 여자 아이들의 사례가 그래서 중요해요. 대중문화 영역에서조차 더는 낭만적 사랑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게 한국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 그렇게 말하면 이건 이제 예외적인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게 주류가 아니라 뭐라고 보이냐면 예외적인 예술적 성취를 보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의 연애를 보는 이유, 아까 패널 얘기도 했었는데, 환승연애, 그러니까 그, 이 환승연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자세히 설명을, 그래서 연애 예능의 진정한 재미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애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연애관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연애관에 대한 진지한 토론 패널이 더 중요하다니까 패널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쇼는 아니다는 거죠. 대리만족은 아니에요. 대리만족 고개를 흘러 저었다. 또 연애라는 콩깍지가 끼어서 하는 것이란 제3자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게 지금 시대인 거죠. 낭만적 사랑을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그 자체가 진지한 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의 대표 소재가 될 정도로 우리가 지금 그 정도로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탈근대적 정동에 익숙해요. 한국은. 이 한국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세계 문화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선도하는 확장력을 갖추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니냐 이거죠. 그죠? 우리가 제일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그 선진국이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포월까지 하는 그런 선진국이라는 거죠.